최근에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들면서 대출이 중단되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을 알아보러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끌들이 이제 주택 구매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8월 달에 무려 9,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9월 달 돼서 2,80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10월에는 더 줄지 않았을까. 아직 10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좀 봐야겠지만 대략 2,000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잔금 대출을 이제 받으려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생각처럼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파트는 뭐 2금융권으로 집단 대출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위원장은 이제 풍선 효과, 그러니까 2금융권으로 대출이 이제 옮겨가는 것 또한 모니터링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제 분위기인 거죠. 은행들은 신났죠. 대출금리 이제 가산금리 부과해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이제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얼어붙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구매를 하려는, 집을 사려는 수요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요. 이런 상황에 무슨 부동산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연끌들이 자기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집을 살려고 대출하다가 벌어진 일들인데 연끌들 걱정 왜 해주냐고요. 제가 이제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 전이었습니다. 한때 이제 금리가 되게 낮았을 때 1억 마이너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한 1.7%, 1.8%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월 이자가 한 15만원, 14만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1억 대출을 한 5천만원 가량으로 줄였어요. 대출을 한 반 정도를 갚았죠. 근데 매월 내는 대출 이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대출 금액을 반이나 갚았는데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안 줄어들고 그대로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3천만원 되고 2천만원 되고 금액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5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대출 이자가 2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율로 따지면은, 대출 이자 율로 따지면은 실제로는 대출 이자가 처음 대출 받았을 때에 비해서 2배 훨씬 더 이렇게 많이, 2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금액이 계속 줄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좀 덜 느꼈습니다만은 그 금액이 1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다, 5억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5억의 대출 이자 처음에 받을 때 2%였는데 만약에 4% 되면요, 부담은 2배가 되는 겁니다. 2.5% 받았는데 만약에 5% 낸다,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1금융권으로부터 뭐 일부 원금 상환 요구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금융권이나 아니면 보험약관 대출이나 뭐 정권사 대출이나 뭐 다른 대출로 또 늘어나게 되면요,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건 일상생활이 뒤흔들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의 금융당국이 모를까요? 대출을 쪼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걸, 분위기가 악화된다라는 걸 모르고 저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악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화광처럼 쫓아다녔던 이제 연끌족들, 수익꾼들, 그들만 이제 삶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의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알려주는 이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죠. 빚지지 말라고. 집을 사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의 뭐 투자도 좋은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은 매우 힘겨워지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넉넉고 있다가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이 지켜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제각각 다르고 상황도 처지도 사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잘 대비 대응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는 삶이 많이 힘들다,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내실 있는 삶, 건강제락하고 소박하게 살고 자신의 삶에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서 해내겠다라는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현실을 좀 직시하고 내가 좀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채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뭔가가 나에게 운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는 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있는 기회도 걷어가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이 10월이 들어서 우두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대거 감축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25년을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심각하게 보고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해고가 되게 어려운 나라다, 고용의 유연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인력을 조정하기 쉬운 나라가 없다라는 것, 뭐 현대자동차나 뭐 아주 큰 대기업의 뭐 막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다를 겁니다.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고가 되게 쉽고 언제든지 인력을 걷어내고 새로 재편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현업에서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살아가는 길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50대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지내야겠죠.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무던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꽤나 어렵다라는 거 요즘 와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건 또 다름 아닌 지금의 이 시국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 절약과 절제와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갈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